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2010 버전으로 2020년 10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B형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시험장에서는요, ITQ 시험장 바탕화면에 있는 거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킨 다음에 수험번호로 로그인하라 라는 부분을 감독자 선생님이 안내를 합니다. 그 부분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문제집 배포되고 난 다음에 자, 바탕화면에 있는 해당 아이콘 중에 엉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세요.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2010 실행시키도록 하겠고요. 자, 배포받은 문제지의 수험자 유의사항 두 가지 요구 조건 고정입니다. 답안 저장 위치,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답안 파일명,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저장 아이콘요, 클릭한 다음에 다른 인물 저장 대상자가 실행되어지면 저장 위치는 고정적으로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수험번호는 여러분들 수험표에 명기되어 있는 그 수험번호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본인 성함 입력하고 저장 버튼 클릭.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연습하실 때 연내자리, 월두자리, 일두자리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장이 되어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요령 부분에 두 가지요. 모든 시트의 A 열너비는 반드시 일로 와라 라는 요구 조건 충족을 쉽게 시키는 방법으로서요. 시트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개의 시트를 한꺼번에 선택하려고 해요. 그래서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채 그 다음에 시트 3을 선택을 하게 되면 3개의 시트 한꺼번에 선택이 됐어요. 대괄호 구름이 그룹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A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선택, 숫자값 1 입력하고요.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클릭. 됐죠? 그 다음에 해당 시트 이름 수정하기 전에 문제지에 보면은 제1작업 표서식 및 값계산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면 모든 조건 1에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 굴림에 11포인트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 상태에서요 A하고 1하고 만나는 요 사각형을 클릭하게 되면 모든 셀이 한꺼번에 선택되어지고요. 위에 요 글꼴 기본 글꼴 맑은 고딕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굴림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눌러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 이렇게 해제하고요. 해당 시트 이름 수정할게요. 시트 1 더블클릭 제1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2 더블클릭 제2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3 더블클릭 제3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반드시 제1 작업 요거 놓치기 쉬워요. 제1 작업 시트 선택한 상태에서요 이제 문제지 제1 작업의 출력 형태를 보고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순서상으로는 제목 도형, 그 다음에 결제란, 그 다음 내용이지만 내용부터 B4부터 J14까지 블록 정해가지고요 입력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B4부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B4부터 J14까지 이 범위 영역 지정하는 건 반드시는 아닙니다. 추천입니다. 추천. 자, 여기에서 B4부터 입력할게요. B4 수강번호 약간 제가 공간이 좁으니까 요렇게 조금 리본면이 안 보이게 하고 제가 입력할게요. 수강번호 S 영어 대문자 이렇게 돼 있고 숫자값인 경우에는 오른쪽 숫자 키패드 넘버키 눌러가지고 2531 오른쪽 끝에 키보드에도 엔터키 하나 있어요. 그래서 F2473 A 3713 엔터, S 2572 엔터, F 2541 엔터, F 3242 엔터, A 1672 엔터, A 2341 엔터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강좌수 엔터키, 음악 강좌 접수 인원 갈로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고 합계 엔터키, 강좌명 농구 중국어 우쿨렐레 음악 줄넘기 배드민턴 영어 회화 바이올린 첼로 엔터 구분 스포츠 외국어 음악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외도 마찬가지. 외만 입력하고 잘못 입력했네요. 네, 외국어. 네, 그 다음에 음악 엔터. 엔터. 접수 인원 2개 셀 꼭 2줄 바꾸는 거 있어요. 네, 여기서 네, 줄 바꿈 할 때는 엑셀에서는 그냥 엔터키 누르면 안 돼요. 네, Alt 키 누르고 엔터 키 눌러야지 한 셀에 2줄 입력할 수 있어요. Alt 엔터. 갈로 열고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고 숫자값 네, 37 입력하고 엔터키 18 입력하고 엔터 24 네, 24 25 15 18 24 엔터 엔터 엔터. 갈로꼴은 3 4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함수 번호 구분하는 숫자값이거든요. 다음 마찬가지 모집 인원 입력하고 Alt 키 누르고 엔터 키 눌러라. 줄 바꾸면 되면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고 40 엔터 20 엔터 30 엔터 30 엔터 20 엔터 25 네. 엔터 15 엔터 20까지 됐고 그 다음에 수강료 심표 입력하지 말고 숫자값만 45000 엔터 45000 엔터 54000 엔터 45000 엔터 51000 엔터 48000 엔터 63000 잘못 입력했다 그죠? Shift 누르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수강료 그 다음 강좌명 이렇게 입력합니다. 여기 주의사항입니다. 여기 셀 합치게 돼 있거든요. 옆에 나중에 저희가 처리할 건데 네. 아 수강료 평균이네요. 평균이면 여기 수강료 평균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입력했는데 강좌명 됐고요. 그 다음에 시작일 날짜 데이터는요 그대로 입력하세요. 2020-10-13 숫자 키패드 이용하는 게 빨라요. 2020-10-12 엔터키 2020-10-16 엔터키 2020-11-02 엔터키 2020-10-14 엔터키 2020 똑같네요. 10-14 엔터키 2020-11-02 엔터키 2020-11-06 엔터. 엔터. 농구 입력 안 하셔도 돼요. H14 셀 대기 인원 나중에 네 저희 설정할 때 왜 그런지 확인 네 하실 수 있으세요. 수강 장소까지 입력하면 갈로코님이 입력 안 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입력을 했고요. 네 전체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편집으로 바로 넘어가겠는데요. 네, 문제 출력형태 참조해가지고 열과 열 경계선 있죠. 네, 요거 요렇게 네, 열과 열 경계선 네, 열너비 이렇게 네, 문제 출력형태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네, 조절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의 편집부터 먼저 할게요. 조건의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문제에 보면은 조건 편집이라고 해서 네, 1작업 밑에 보면 동그라미 7개 있어요. 7개 중에 저희가 표시가 안 된 부분은 테두리라든지 네, 셀 테두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병합 네 군데에 그 다음에 X대각 사전 처리라든지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이나 행로표 조정 이 부분을 조건의 편집이라고 제가 임의적으로 명칭을 해서 네,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B4부터 H14까지 선택되어져 있는 B4부터 J24까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네, 이 상태에서 테두리 설정할게요. 자, 홈탭의 글꼴 위에 테두리 펼친 버튼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친 버튼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이렇게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이 범용력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설정해 줘야 될 사항으로서 미리 네, 조건 1에 동그라미 첫 번째에 당겨가지고 정렬 숫자 4개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맞춤해 줄게요. 먼저 가운데에 수평 가운데 이렇게 해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블럭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요 라인하고요 요 라인하고가 꼭 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는 요렇게 범위 잡아가지고 해당 마지막에 적용했던 네, 굵은 상자 테두리 적용할게요. B5부터 J12까지 B5부터 J12까지 블록 지정 마지막에 적용했던 굵은 상자 테두리 이렇게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B13에서부터 D13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네 군데요. 요거 외에도 요렇게 네 군데를 저희가 블록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놀고 있는 왼손으로요. 컨트롤 키를 이렇게 눌러주고요. 마우스로 B14, D14, F13, F14, G13, I13 선택한 다음에 위에 있는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F13, F14 꼭 X 대각선 반드시 물어줘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이거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서식에서요. 테두리 탭에서 X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네. 지금 현재 제가 요 출력 형태에서 네 해당 요구 사항이 없지만 요 같게 해주라 이 측면에서요. 네. 이렇게 상세하게 제가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빠르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이렇게 보면 쉼표 적용되어 있는데 오른쪽 한 칸 딱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5에서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 홈탭 표시 형식에 요 쉼표 스타일 요거 적용해주면 돼요. 자, 행 높이 1, 2, 3 3개의 행 이렇게 행 높이 1, 2, 3 머리끌 블록 지정한 다음에 행 높이 추천입니다. 네, 25 추천됩니다. 25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25를 몇 개 적용했어요? 네, 3개 22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잊어먹으세요. 추천입니다. 네, 꼭 요 높이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문제 출력 형태 보고 네, 맞추시면 되긴 해요. 자, 요렇게 해서요 여기까지가 조건의 편집 부분으로 완성한 결과치고요. 네, 그 다음에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조건 편집 부분에서요 네, 안 했던 거 체킹해보면 정렬은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해당 좀 전에 저희가 쉼표 스타일 적용했던 범위 영역 이 5에서부터 이 날짜 데이터는 출력 형태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빼고요. 이 5부터 G5까지 요 수평 정렬 오른쪽으로 해줄게요.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요. 네, 제목에 대한 부분요. 네, 도형살 봐라 모서리 둥근 직사형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용두 문화의 집 이 부분 처리하도록 하겠는데 B1에서부터 G3영역에 삽입되어 있으니까 도형력 삽입의 도형에서 사각형의 두 번째 거 모서리 둥근 직사형 B1에서부터 G3영역에 이렇게 삽입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삽입되어진 도형의 테두리를 출력 형태하고 확인해보면 약간 얇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굵으니까 도형 윤곽선의 두께를 4분의 3 추천드리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의 두께 4분의 3.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용 입력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네, 화면 배치를 조금 조절해서요. 네, 화면상에 보여드리면서 네,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입력할게요. 용두 문화의 집 수강생 접수 현황이라고 입력했고요. 그 다음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구 조건에 보면은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5개 있어요. 여기 맞춰서 그대로 적용할게요. 네, 해당 굴림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형 제목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탭에 글꼴에서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24로 해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글꼴색 검정으로 해 굵게 적용해 됐고 채우기 노랑으로 해 채우기 표준색의 네 번째 노랑 여기까지 맞췄지만 출력 형태와 비교해보면 정렬이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추가적으로 네,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제목 도형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란 만들도록 하겠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요렇게 나와요. 요구 조건은 이미 셀 결제란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하기 이름을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고 단어 원본 삭제하세요. 이미 셀이니까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은 2작업 시트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2작업 시트에 C2부터 F3영역에다가 요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제 만들어 볼게요. C2에다가요 네, 확인이라고 입력하고 D2에다가요 담당 오른쪽 방향키 대리 오른쪽 방향키 과장 C2부터 F3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형 모든 테두리 추천드립니다. 네, 글꼴 테두리 펼침부터 모든 테두리 수평 영역 가운데 맞출게요. 맞춤에 수평 가운데 맞춤 그 다음 확인 C2 C3 블록 지정한 다음에 병합하기 네 할게요. 병합 가운데 맞춤 인자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네, 해당 왼쪽 상단에 여기 가나 대각선 화살표 있어요. 요 가나 대각선 화살표 눌러가지고요 네, 방향을 세로 쓰기로요. 이렇게 하시면 인자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크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입니다. C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4 할게요. 4 D, E, F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할게요. 7.5 그 다음에 2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17.5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40 빠르게 넘어가서 네 4 7.5 17.5 40 추천입니다. 꼭 이렇게 안하고 수동으로 맞춰도 상관없어요.
자, 숫자 값으로 이렇게 하면 속도가 좀 빠르겠죠. 자, 만든 결제한 블록 지정,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홈 탭에 가일 밑에 복사, 펼침 버튼, 그림으로 복사. 화면 보이는 대로 그림 그대로 유지하고 확인. 1작업시 들어가서 H1세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여기 J열 끝에 맞추고 해당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요 H열의 요 라인까지니까 해당 요 그림을 선택한 다음에 요 조절점을 요 라인까지 요렇게 넓히세요. 넓혀가지고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같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원본 꼭 지워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작업 시트에서 열너비 조절했던 범위 영역 C부터 F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2행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구 조건, B4부터 J4 영역과 G14와 I14 조항으로 채워라 이렇게 됐어요. 네, B4부터 J4 연속 범위와 떨어진 색 같이 선택할 때 컨트롤 키 왼손으로 누르고요. 강자명하고 수강료 G14, I14 그 다음 선택하고, 네, 홈 탭에 글꼴에 채우기 펼침 버튼 표준색의 주황 됐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에 대한 요구 조건요. 네, 다섯 번째. 그래서 요 요구 조건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원래 H14셀에 아까 입력되어진 값이 있었죠. 네, 입력되어진 값이 출력 형태에서는 농구였는데 제가 입력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꼭 설정해야 되니까. H14셀 선택하고 데이터 탭이 데이터 도구 그룹의 위에 보면 데이터 유효성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요구 조건 요거 지금 현재 유효성 검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정 탭에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선택하세요. 목록 선택하고 원본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 범위 영역이 네, C5부터 C12 영역 선택하게끔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구 조건을 맞춰가지고 C5부터 C12까지를 블록 잡아요. 됐죠? 그 다음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달라진 건 펼침 버튼이 하나 더 보이죠? 요 펼침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문제지에 첫 번째 보이는 게 농구였으니까 농구가 보이게끔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꼭 나와요. 다음 여섯 번째 셀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G5부터 G12 영역, 네, G5부터 G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문제에서요, 네, 셀 서식을 이용해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게끔 하라. 50표, 450표 000원처럼 표시하게끔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G5부터 G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표시 형식 탭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범주 사용자 지정 선택하고 그 다음에 형식 입력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천단의 구분 기호는 위에서 네 번째 거 샵 쉼표 샵샵 0 선택하도록 하겠고요. 형식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원 추가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상따옴표 묶음으로 해서 문자는 반드시 상따옴 묶음으로 해서 추가합니다.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 그러면 4, 5 쉼표 0001 됐죠. 네, 이렇게 샵 쉼표 샵샵 0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 확인 클릭.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마지막은요, 점수 주는 문제 일곱 번째 이름 정의 반드시 나와요. G5부터 G12까지는 수강료로 이름 정의. 현재 선택한 범위 영역이에요. G5부터 G12까지 선택된 상태에서 이름 상자요. 네, 첫 번째 셀 주소인 G5가 화면상에 표시되는데 얘를 수정하세요. 수강료. 엔터키 반드시 누르세요. 엔터키. 펼치 버튼 눌렀을 때 여기 추가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표서직은 끝났는데 문제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이 테두리 경계가 이 셀 테두리 선이 안 보이거든요. 보기에 표시 그룹에서 눈금선 체크를 해제 네,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는 여기가 1영역이고요. 함수 1번이고요. 여기가 2영역, 함수 2번 문제고 나머지 3, 4, 5, 6 이렇게 돼 있어요. 네. 1번과 2번은 첫 번째 셀에서 함수식 완성한 다음에 밑으로 채우는 형태로 풀어지는 문제의 유형인데 주로 나오는 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자, 대기 인원을 구하는데 접수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으면 접수 인원 빼기 모집 인원으로 계산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라. if 함수 사용하라. if 함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네. I 5셀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로 풀이 진행할게요. fx 누를게요. 함수 마법사 진행되면 네, if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검색 버튼 눌러가지고 함수 선택에서 if 선택을 하고
조건식 쉼표, 참일대 실행문, 거짓대 실행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조건식 부분에서 순서대로 맞춤 문제 조구 조건 충족시킬게요. 접수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으냐 이렇게 돼 있어요. 크자 이 말입니다. 같은 행에 입력되어진 접수 인원이 입력된 셀을 이 함수식을 입력하는 5행의 같은 행의 접수 인원 셀 선택 2, 5 얘가 많으냐 크냐 모집 인원 요렇게 2, 5가 F5 값보다 크냐 그러면 문제에서요. 많으면 접수 인원에다가 모집 인원을 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접수 인원에다가 빼기 모집 인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빈 공백을 하라.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빈 공백은 상당한 빈복금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함수 마법사 이용해서 풀면 equal if 갈로 E5가 F5보다 크냐 그러면 E5 빼기 F5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가지고 비어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요구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접수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안 크죠. 그래서 비어있는 거고 요 자동차 면들을 요 점을 밑으로 쭉 끌어요. 12행까지만 중간에 굵게 표시되니까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얘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5, 3, 4만 표시가 되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장소를 구하는데 수강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2이면 1이면 세미나 2이면 연습실 3이면 창작실을 구해 추자하고 미드 조합으로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추자 함수가 먼저 와야 돼요. 추자 함수는 목록값 쉼표 그 값이 1일 때 실행문 목록값이 2일 때 실행문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값 부분에다가 미드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해당 대상 문자열에서 두 번째 글자 뽑아내서 그 값이 1이면 2이면 3이면 출력할 출력문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J5셀 선택한 다음에 fx 눌러가지고요. 함수는 choose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확인 index 언더바 num에다가 mid 갈로 열기까지 입력한 다음에 미드 얘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함수 인수 대화 상대가 MID로 바뀌어요. 바뀌면 텍스트는요 같은 행에 입력되어진 수강번호 입력셀 수강번호 두 번째 글자가 한 글자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스타트 언더바 num은 해당 대상 문자열에서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한 글자. 그러면 두 번째 글자만 뽑아지는 거죠. 1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옆에 보면은 도움말 얻을 수 있어요. B5셀의 입력값은 S253 하나인데 스타트가 2이고 글자 추출 개수가 1이면 2가 뽑아져. 맞죠? 두 번째 글자 한 글자. 자, 두 번째 글자 한 글자를 뽑았을 때 여기까지 해서 미드는 끝났으니까 추저 완성 안 됐으니까 여기서 추저를 다시 클릭해요. 그러면 추저 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로 바뀌었죠? 이 반응값이 1이면 1일 때 실행할 실행문을 여기다가 value 1 입력란에 적어주는데 문제에서는 1이면 세미나실 돼 있는데 문자를 만들 상따옴표를 묶어야 돼요. 그래서 세미나실 이렇게 그 다음에 2일 때는 연습실로 돼 있으니까 상따옴표 연습실 그 다음에 3일 때는 창작실로 돼 있으니까 여기 3일 때는 상따옴표 묶음 창작실 요게 완성된 함수식이에요. 요게 완성된 함수식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확인 눌러가지고 결과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요 해당 셀 자동차 면들 요 점요 요 사각형 여기 사각형 점을 밑으로 쭉 끌어요. 12행까지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함수 세 번째 스포츠 강자수 넘어갈게요. 스포츠 강자수를 구하여 개로 붙여라. 단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디카운트 A 함수 이용해 이렇게 돼 있고요. 엔드 연산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한 문제 꼭 나와요. 3번 fx 누르고요. 이 13절 선택하고 fx 디카운트 단일 함수니까 함수를 본인이 알아서 하라라고 요구하진 않고요. 꼭 줘요. 주어지는 함수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입력란에서는요. 저희 시험에서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B4부터요. B4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면 다른 D로 시작하는 함수가 나오더라도 다 커버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B4부터 H12 이렇게 못 박아버리시고요. 필드는 디카운트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 구하는 함수입니다. 개수를 구하는 대상이 뭔데? 문제에서요. 문제에서
스포츠 강자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여기서는 지금 현재 수강번호 강자명 구분 접수인은 모집인은 수강료 시작일인데 저희 강자명 네, 필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운트 A 함수는요 입력 데이터가 문자도 가능하고 숫자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범위 영역 B4부터 H11 선택했으니까 어떤 필드를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디카운트 A는. 근데 상대적으로 디카운트 함수도 자주 나오는데 디카운트 함수인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그 다음 필드 이 필드에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자체는 네, 숫자가 입력된 열만 가능해요. 여기라든지 여기라든지 이 열만 가능해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9번으로 지금 현재 뭐 강자명으로 이렇게 네, 해왔어요. 강자명.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조건은요. 네, 문제에서요 입력 데이터 이용이 이렇게 됐어요. 스포츠 강자수. 네, 9번이 스포츠인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이 스포츠인 거. 자,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요건데 추가적으로 뒤에 개자를 붙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윗단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위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여기다가 AND 하고요. 상단 표기 이렇게 하시면 최종적으로 3개라고 이렇게 보여진다. 네.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이에요. 네,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엄학 강좌 접수 인원에 대한 합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조건 확인해 보면 썸이프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에 if로 끝나는 함수 문제 나오는데 요거 굉장히 쉽게 나온 거예요. 네 번째 if로 끝나는 함수는 보통 썸if나 countif 이용해가지고 조건을 만들어낸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 또는 countif하고 average 함수 이용해가지고 조건을 만들어낸 개수를 구하되 해당 범위 영역 내의 평균 이상인 게 몇 개인지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단일 함수로 fx 누른 다음에 썸if 네 썸if 확인 조건 범위 여기서 이제 if로 끝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조건 범위는 입력 데이터만 선택하는데 문제에서 조건 범위가 뭔데요? 엄학 강좌의 접수 인원 합계 구하라 이렇게 있어요. 강좌가 엄학인 거. 자, 엄학이 입력된 필드 열려 9번에 엄학이 있죠. 네. 9번의 종류는 스포츠, 외국어, 엄학 이 3개 중에 하나니까 9번 입력 데이터만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D5에서부터 D12까지 D5에서부터 D12까지 9번 머리끌 입력 안합니다. 주의사항이고 크라이테리어는 추천드릴게요. 네, 엄하게 입력된 셀을 선택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 다음 sum 언더바 range는 합을 범위 영역은 엄학 강좌 접수 인원 합계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접수 번호가 입력되어진 E5부터 E12까지 됐죠? 그 다음에 다른 요구 조건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equal sumif 갈로 조건 범위 쉼표 필드 네, 쉼표 기준 쉼표 합을 범위 영역 이렇게 네, 구해졌습니다. 확인하면 66. 다음 5번입니다. 네. 수강료 평균 구하라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고 수강료의 평균을 내림차순하여 1000단위까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 라운드 다운 하고요. 네, 그 다음 에버리지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라운드 다운 함수는요 값 쉼표 자릿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값을 에버리지로 구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2개 함수 제시되면 뭐부터 먼저 사용해야 되느냐? 이 경우는 라운드 다운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라운드 다운 확인 값 자릿수 값 부분의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게끔 네. 에버리지의 대상은 뭔데? 정의된 이름인 수강료를 이용해서 수강료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정의된 이름인 수강료의 범위는 G5부터 G12까지인데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수강료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냥 에버리지 갈록구름이 수강료로 해도 됩니다. 네, 라운드 다운 다시 클릭한 다음에 자릿수 지정에 대한 규칙은 1의 정수값까지 표시하라 라고 돼 있으면 0이에요. 얘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의 단위까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여기 1을요 마이너스 90 더하면 빼기가 되고 0의 개수가 몇 개야? 1. 그래서 10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동그라미 개수가 3개. 그래서 1000단위까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릿수 지정은 마이너스 3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3. 에버리지가 아니고 여기 라운드 라운드 다운에서요. 라운드 다운에서 자릿수가 마이너스 3. 네,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이꼴 라운드 다운 갈로 에버리지 갈로 구름이의 수강료 쉼표 마이너스 3 하게 되면 49,000 이렇게 됐죠. 네, 확인 눌러가지고 결과치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반드시 브이로그 함수가 반드시 나와요. 네, 반드시 나옵니다. 수강료 H14셀에 선택한 강좌명에 대한 수강료 계산하라 브이로그 fx
VLOOKUP 확인. 줘야 할 값은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 선택하면 되고요. 꼭 요 포맷으로 나와요. 그 다음 테이블 언더 어레이는요, 네. H14셀에 입력된 값이 뭐예요? 농구죠. 그러면 농구가 입력되어진 값을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네. 오행에서 찾아보세요. 오행 찾아보면 C5셀이에요. C5셀부터 시작해서 H 끝셀은 12로 잡으시면 돼요. C5부터 H12 끝셀은 H12로 잡으시면 돼요. 다음 해당 이 범위영역 내에서요. 요 범위영역 내에서 문제에서는 수강료를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C5부터 H12 영역 내에 수강료가 몇 번째에 있어요. C5부터 H12 영역 내에 수강료가 몇 번째 열에 있냐고요. 강좌명이 첫 번째, 구분이 두 번째, 접수인원이 세 번째, 모집인원이 네 번째, 수강료는 다섯 번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열순번은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5. 그 다음에 저의 방식은요. 저희 시험은 폴스밖에 안 나와요.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저희 시험은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폴스 이렇게 못 박으시면 되고,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vlookup 함수 기본 네 포맷으로 나왔어요. 확인 눌러서 결과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함수가 구해진 영역이 해당 수평 정렬이나 천 단위 구분기 심표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안 하셔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해당 함수 문제 6문제까지 풀이했고요. 네, 함수 문제 한 문제당 20점 차지합니다. 함수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20점 안에 0점이에요. 자, 7번입니다. 조건부 서식. 그리고 함수 문제는 나 단기간에 빨리 해야 되는데요. 네, 방법이 없나요? 정도가 없어요. 반복 연습하셔야 돼요. 한 번만에 습득하시면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 보통 한 3번 정도 연습 지우고 다시 풀어보고 지우고 이렇게 하면 본인께 되실 거예요. 7번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수강료가 5만 이상의 행전체에 대해 다음 서식 적용하라. 조건부 서식 문제 유형 7번 문제로 반드시 나오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데이터 막대 스타일 적용과 그리고 수식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연속적으로 4개월 동안 계속 이 수식 이용하는 것만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먼저 데이터 선택 범위인데 B5부터요. B5부터 어디까지? J12까지 선택하시라는 거 주의 드립니다. 네. B5부터 J12까지 범위 영역을 조건 범위 영역으로 선택하라. 그 다음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을 한 다음에 수식 이용하는 경우에는 밑에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을 해서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 실행되면 규칙 유형 선택을 마지막 거,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고 수식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수식은 equal 입력합니다. equal. 그 다음에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첫 번째 행인 5행 기준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식을 작성하는데 수강료가 5만 이상이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5행에 수강료 입력되어진 셀 수강료 네, G5셀이다. 그죠? 마우스로 꾹 찍어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마우스로 꾹 찍으니까 자동으로 참조가 어떻게 됐냐? 달러지 달러오로 돼 있거든요. 달러지 달러오로 돼 있으면 요 셀만을 따집니다. 이 밑으로 안 내려가요. 밑으로. 밑에 행은 체킹 안 해요. 그래서 요 5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요. 5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요. 네, 마우스를 선택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백스페이스 눌러 지워도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꼴 달러 G5가 되게끔 하고요. 문제에서요. 네, 해당 조건식은 뭐냐면은 5만 이상이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이상은 크거나 같다입니다. 크거나 같다. 5만 이상. 크거나 같다. 이상. 작거나 같다. 이하. 같다. 이퀄. 같지 않다. 꺽쇠 마주보는 거. 크다. 작다. 6개 비교 연산자 있습니다. 네. 5. 심표 입력하지 말고 동그라미 4개. 이렇게 해서 5만 이상이냐. 네. 수식 입력 완료했고 이 수식을 만족하면 적용할 네, 서식은 여기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글꼴 파랑에 굵게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글꼴 탭에서 글꼴 스타일 굵게라고요. 그 다음에 색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 거 파랑 확인 해서 조건 만족하는 거 3개가 네, 해당 행단이 굵게 파랑 적용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네, 1작업 240점 몇 점입니다. 여기까지가 네, 완성이 됐고 다음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필터 및 서식 80점 몇 점입니다. 그거 필터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반드시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형이 고급 필터 표서식 문제 유형 또는 고급 필터하고요 목표가 찾기 문제 유형이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상대적으로 요 목표 찾기 요구 조건이 표서식보다 요구 조건이 많아서 얘가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반드시 고급 필터 나오니까 반드시 고급 필터 익히세요.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셀을 모두 붙여넣기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2작업부터 할 때는요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복사 범위 영역이 B4부터 H12까지 영역인데 오타가 혹시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기 전에 오타가 있는 거를 발견 못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1작업에서도 감점이 되고요 2작업에서도 감점이 돼요. 네, 3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복사했고요. 네, 그 다음에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했어요. 열 너비가 좁아서 열 잘 보이지 않는 열, C열, D열 경계선 더블 클릭, 나머지 잘 보이고 HI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요구 조건에서 개괄적인 요구 조건, 이 요구 조건 충족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조건 꼭 2개 나와요. 구본이 외국어이거나 수강료가 6만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해당 조건에 대한 기준이 되어지는 게 필드명, 구본하고 수강료인데 조건 범위는 B4에 입력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구본과 수강료를 복사하세요. 그리고 B14셀에 붙여넣기 할게요. 구본과 수강료 떨어져 있으니까 구본 선택하고 네, 왼손 컨트롤 키 눌러주고 그 다음에 수강료 이렇게 하게 되면 두 셀이 같이 선택됐죠? 복사하세요. 그 다음 B14셀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이렇게 9번 밑에다가 문제 조건 충족시키도록 하겠는데 9번은 뭐여야 되느냐? 외국어여야 되는데요. 그러면 외국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외국어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는 조건이 뭐냐면 6만 이상인데 두 개의 연결고리가 이거나 되어 있어요. 얘는 또는 조건입니다. 네. 또는 조건인 경우에는 해당 수강료에 대한 조건을 외국어 입력된 같은 행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AND 조건일 경우에 두 조건을 모두 만족이고 이거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또는 조건이라서 한 칸 밑에 여기다가 요구 조건이 뭐예요? 6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 칸 밑에다가 크거나 같다 6 동그라미 4개 이렇게 해서 조건 범위는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 적용을 하기 전에 문제 유형에서 꼭 보면 필드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필드 제한이 있어요. 네, 4개 필드 지금 현재 수강번호, 강좌명, 접수 인원, 모집 인원, 그리고 시작이 5개 데이터네요. 데이터가 5개네. 네. 4개가 아니라 5개. 네, 5개 데이터로 지금 현재 유형이 이번 회차가 보통 4개거든요. 4개인데 제가 A형 풀이 할 때도 4개만 지금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되고 5개, 요사항이 5개 필드 제한이 있으면 5개 필드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강인원, 강좌명, 접수인원, 모집인원, 시작일 5개 필드명을 수강인원, 강좌명, 네, 그 다음에 접수인원, 모집인원, 시작일 컨트롤 키 누르고 접수인원, 모집일, 시작일 이렇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복사하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18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세요. 수강인원, 강좌명, 접수인원, 모집인원, 시작일 5개 필드. 이제까지는 4개 필드 제한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빠르게 읽으면 4개일 거야 이렇게만 읽고 풀이를 해드릴 건데 꼼꼼하게 보니까 한 필드가 더 있네요. 네. 문제 조건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고급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표 영역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상단에 데이터 탭에서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결과는요 꼭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B14에서부터 C16까지 선택하고요. 복사 위치는요 B18에서부터 F18까지 B18에서부터 F18까지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요렇게 5개 필드 나온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몇 년 동안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우선은 F열 잘 안 보이니까 FG 경계선 더블 클릭해가지고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 조건 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본이 외국어 이거나 수강료가 6만 이상 한 조건만 만족해도 만족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8개 데이터 중에 3개 강좌가 뽑아졌습니다.
자, 다음 표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표소식에서는 고급 필터의 결과세를 채우기 없으면 얘는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순서로 하셔야 돼요. 요구 조건이 두 개예요. 고급 필터의 결과세를 채우기 없음을 하고 표 스타일을 보통사로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급 필터의 결과세 이렇게 범위영역 B18에서부터 F21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 이 채우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표서식은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여기 표서식 있어요. 표서식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보통 네 번째 거 요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네, 표 스타일 보통사 머리글 적용할까 확인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죠? 네, 표 스타일 보통사 그 다음에 머리걸행 줄무늬행 적용하라라고 되어있는데 기본값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머리걸하고 줄무늬행 체크되어 있으니까 수정 안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요. 네, 두 번째 제2작업 고급 필터 표소식 완성했고요. 네,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갈게요. 3작업 피벗 테이블 문제 내용은 80점 몇 점으로 나옵니다. 네, 3작업 문제 내용은 피벗 테이블 또는요 정렬 부분한 문제 내용이 나와요. 요거도 이제 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난이도는요 얘가 훨씬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그 지금 편시점 기준으로 10월 31일 날 ITQ 특별 검정이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ITAP 경진대회도 동일한 날 진행이 되어져요. 같이 섞여서 시험을 볼 것 같은데 해당 난이도가 높은 게 ITAP 경진대회에서는 나와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자, 앞으로 진행할게요.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1작업 시트로 가서요. 피벗 테이블 작성할 범위 영역은 B4부터 H12예요. B4부터 H12. 그래서 B4부터 H12가 좀 전에 저희 2작업 하면서 이렇게 블록 지정되어진 상태였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데이터 탭이 아니라 삽입 탭으로 갑니다. 그리고 표 그룹에서 피벗 테이블 클릭한 다음에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놓을 위치를 새 워크시트가 아닌 기존 워크시트로 바꾸고요. 위치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3작업 시트의 B2를 선택하고요.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갈 위치 잡히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작업창이 뜨는데 이제 문제의 출력 형태 또는 조건 1에 있는 필드 영역 배치요. 하단에 보면은 필드 영역이 보고서 필터와 열 레이블과 행 레이블과 시그마 값이 있거든요. 저희 시험에서는 보고서 필터는 잘 안 나오는데 혹시나 ITAP 경진대에서는 나올 수는 있어요. 어렵게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자, 어쨌든 정기 검정 문제에서는 요건 안 나오고 네, 3개 필드만 배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열이라고 하지 열행이라고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수강료 예 필드가 행이고요. 그 다음에 구분이 열이에요. 이렇게 파악하셔도 되고 여기 네, B사의 수강료 C2의 구분이니까 수강료 필드를 끌어가지고 행 레이블에다가 배치해요. 그 다음에 구분 필드를 끌어가지고 열 레이블에다가 배치를 해요. 이렇게. 자, 지금 여러분들 옆에 제 얼굴이 좀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경우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옆에 여기 살짝 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시그마 값에다가는 문제의 요구 조건 보세요. 보면 꼭 함수 2개 적용하는 걸로 나와요. 수강료 및 구분별 강좌명의 개수 이 순서대로 꼭 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접수 인원의 평균 구하라 이렇게. 네. 그래서 강좌명의 개수는요 강좌명 필드를 시그마 값에다가 끌어서 놓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개수 함수 적용되어지니까 그냥 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접수 인원의 평균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접수 인원 필드를 요 시그마 값 개수 강좌명 밑에다가 놓으면 적용 함수가 합계로 적용되어지니까 문제에서는 평균을 하고 요구를 하니까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합계 접수 인원을 클릭한 다음에 값 필드 설정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값 필드 설정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어졌죠. 여기에서 1차적으로 먼저 적용 함수를 문제에 맞게끔 수정하는데 문제에서는 평균을 요구하니까 평균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하나 더요. 하나 더는 뭐냐면 사용자 지정 이런 부분에 입력 문구가 문제지에 여기 평균 콜론 접수 인원 요구하고 같은지 확인했을 때 꼭 요 뒤에 갈로 꾸러미 부분 자체가 이게 입력 데이터에서 1작업에서는 2줄로 입력하는 셀이었거든요. 두 번째 줄은 안 보여요. 네. 사용자 지정 이 부분에. 그래서 여기 수동으로요. 여기다가 갈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단위 콜론 명이라고 이렇게 수동으로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꼭 요렇게 요구되어지는 문제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추가적으로 수동으로 직접 인용을 해줬어요. 값필 설정 대화상 설정 결과는 같고
확인 눌러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네, 그럼 어디까지 했냐면은 네, 조건 1 끝났고요. 그 다음에 조건 2 보세요. 수강료를 그룹화하라라고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네, 수강료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서는 세 가지 숫자 데이터인 경우에는 세 가지 시작값, 끝값, 그 다음 단위 이 세 가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시작값은 제일 작은 값 4만 1로 확인되어지고요. 끝값은 제일 큰 값 7만으로 확인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지금 현재 5만 빼기 4만 1 플러스 1 하게 되면 만 단위네요. 네, 만 단위 이렇게 확인되어져요. 네. 자, 이 세 가지를 파악을 하셨으면 이제 여기서 처리하도록 하겠는데 4만 여기 B5부터 B9 영역에 어떤 걸 선택해 상관없는데 B5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B5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가이 메뉴에서요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룹화 대화상자 실행되어서요. 그룹화 대화상자에서 시작 확인했던 거 4 동그라미 하나 둘 셋 1 4만 1 끝값 네 끝값 7만 그 다음 단위 만 단위로 파악이 됐잖아요. 이렇게 수정하고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와 같이 이렇게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어디까지 했냐면은 지금 현재 네 수강료 그룹화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구본을 출력 형태까지 정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구본이 음악, 외국어, 스포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머리걸 따지면 이응 시옷입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니까 히읗, 기억, 순이네. 그죠? 네. 내림사전 정렬로 확인되어지니까 여기에서요. 네. 해당 열 레이블에서요. 열 레이블에서 좀 확대할까요?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내림사전 정렬을 선택했을 때 음악, 외국어, 스포츠니까 네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요구조건은 레이블 인셀병을 가운데 받침과 빈셀 별표 2개와 행정학기 지워라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요거는 피벗 테이블 옵션을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해당 대상 셀에 요 셀 어떤 거에 선택 상관없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피벗 테이블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상자에서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서 요거 반드시 체크하세요. 레이블 있는 셀 병합을 가운데 맞춤 체크하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 서식 섹션에서 빈 셀의 표시 부분에서 요게 지금 문제에서 별표 2개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별표 2개 입력해 주세요.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8번 키를 2번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 탭에서 행정학기 표시 체크를 반드시 없애세요. 요거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열중학기 지워라 문제 요구 조건 안 나와요. 자 이렇게 설정했으면 확인 눌러가지고 요렇게 네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해당 출력 형태 마켓 작성이 확인하기 눈에 띄는 수정사항은 요 이름값 열레이블 행레이블 열레이블 네 요 이름 바꿔주세요. 수강료하고 구분 그냥 클릭한 다음에 행레이블 선택 수강료 입력하고 엔터키 열레이블 선택 구분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사항은 뭐냐면은 꼭 C5부터 H80역에 대해서 두 가지요. 가운데 정렬하고요. 심표 적용하는 스타일 적용하는 요구 조건이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C5부터 H8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맞춤에서요. 수평 가운데 표정식 심표 이렇게 하고 결과치 확인해보면 같아요. 그죠? 꼭 요구 조건 반드시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제3작업 피벗 테이블 80점 배점 풀이까지 마쳤습니다. 자 수시로 저장하고 전송 네,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4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 파트. 자 그래프 100점 배점입니다. 네,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조건에 맞게 출력 형태 작업하라 이렇게 돼있고 차트 종류 묶음새로 맞게 0만 나와요. 그러면 출력 형태에 가로 항목하고 범례 참조해가지고요. 네, 차트를 작성하는 데이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성하는 데이터 선택은 제가 보면서 할게요. 네, 배치를 약간만 조정 네, 해서 화면상에서 제가 요거를 네,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지가 종이로 주어져요. 네, 큰 종이로 주어져요. A3 용지 한 장 양면 복사된 걸로 제시가 되어지는데 자 가로 항목하고요. 네, 밑에 있는 가로 항목하고요. 네, 범례에 참조해가지고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뽑아보면 볼펜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네, 문제지 수험번호 이름 적어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마킹 이렇게 네, 메모하셔도 상관없어요. 농구 그 다음에 우쿨렐라 그 다음에 네 음악 줄넘기 농구 우쿨렐라 음악 줄넘기 배드민턴 그 다음에 바이올린
그 밑에 이제 뭐 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꼭 8개 데이터 중에 2개가 빠지는 걸로 있어요. 2개 빠지면 6개죠. 6개니까 2개 빠진 거 오히려 확인해 보시면 중국어하고 영어 강좌 이 2개가 빠지는구나. 자, 차트 데이터를 선택할 때 오류를 방지하는 3가지 규칙 정보박스가 정리되어지는 해드리면 선택하는 데이터의 표 머리글 반드시 포함시켜라. 첫 번째 규칙이고요. 두 번째는요,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열 단위 말고요, 행 단위를 선택하라. 자, 그러면 첫 번째 규칙, 열 머리글 요거 포함을 시켜야겠죠? 네, 선택 범위에서 강자명. 그 다음에 연속 범위 하나의 꾸러미 잡아라 이렇게 됐으니까 요렇게 한 꾸러미 잡으면 되겠죠? 네, 요렇게 해서 첫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열 단위 선택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가로로 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내 접수 인원하고 수강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접수 인원 요게 두 번째 꾸러미, 그 다음 수강료 떨어져 있으니까 요게 세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연속 범위니까 요게 네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이 범위의 다섯 번째 접수 인원, 여섯 번째 수강료, 그 다음에 바이올린, 첼로 7, 8, 9개 꾸러미가 나오는 유형이에요. 네, 복잡도가 약간 있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파악한 대로요 범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자명 농구. 그 다음에 떨어지는 색 선택할 때는 어떻게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라고 말씀드렸죠. 컨트롤 키 누른 채 접수 인원, 수강료. 중국어 건너뛰고 우쿨렐라, 배드민턴, 접수 인원, 수강료. 그 다음에 영어 외화 건너뛰고 바이올린 첼로의 접수 인원, 수강료. 요렇게 8개 꾸러미 선택한 후에 삽입 탭에 차트 위에 세로 막대형, 2차원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거. 이게 기본 차트예요. 기본 차트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안 나오면 얘 지우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3가지 규칙 준해가지고 다시 범위 선택해가지고 요 차트가 기본 차트가 나오게 하시고 이어서 작업할 수 있으세요. 자, 문제 요구 조건. 네, 차트에 10개 요구 조건이 있어요. 10개 요구 조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끝났어요. 세 번째 넘어갈게요.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를 바꿔라. 차트 이동 명령 아이콘 클릭합니다. 차트 이동 명령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차트 이동 대화 상자 실행되면 반드시 새 시트로 바꾸세요. 새 시트로 바꾸고 이름요 수정하세요. 제4작업 꼭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네,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꿔라. 바꿨습니다. 확인하면 해당 이 차트만 내용을 하는 새로운 시트가 뚝딱 제4작업이라는 이름으로 삽입됐는데 문제 요구 조건을 보게 되면 꼭 순서가요. 네, 제1작업부터 제4작업 순으로 되어있고 요구를 하니까 얘를요 끌어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배치를 하세요. 그래서 1, 2, 3, 4가 되게끔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요구 조건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 네 번째 보면 차트에 대한 디자인 도구 이렇게 요구되어 있는데 차트 선택하고 위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을 선택하세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선택한 다음에 레이아웃 3 스타일 6 요구합니다. 차트 레이아웃 종류 세 번째 거 선택하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에서요 첫 번째 거 요게 이제 스타일 1이거든요. 마우스를 이렇게 이름값 올려보면 스타일 1이니까 클릭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넘어와서 영역 소식에 대한 요구 조건 살펴보게 되면 차트 영역, 이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에서 글꼴 삭제는 꼭 굴림의 크기는 11을 꼭 요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우기 요구하는 차트 해당 그 세부 구성 요소에 대한 서식 수정이 버전마다 틀려요. 2010 버전하고 2016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풀이는 2010 기준으로 설명드리니까 2016으로 옹시하시는 분들은 2020년 10월 A형 풀이를 2016으로 해드렸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차트 영역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 치고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문제 조구하는 게 분홍 박엽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파랑 박엽지, 분홍 박엽지, 꽃다발, 파피루스 4개 중에 하나 자주 나옵니다. 분홍 박엽지 선택했고,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이 여기가 그림 영역이지만 흰색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정하셔야 돼요. 더블 클릭, 그림 영역 서식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흰 색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요구 조건, 제목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불변입니다. 꼭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우선은 제목 출력 형태 3조 해가지고 내용부터 수정해 줄게요. 제목의 내용요. 스포츠 및 음악 강좌 이대로 수정해 줄게요. 네, 스포츠 및 음악 강좌 접수 현황
자, 제목 글자 상자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문제 요구 조건 고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6번 요구 조건 고정이에요. 꼭 이렇게 나와요. 네, 홈 탭에 글꼴 굴림, 네, 굵게 돼 있어요. 크기만 13.1을 20으로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테두리는 해당 요 제목 글자 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차트 제목 서식, 채우기 단색 채우기, 흰색 심표 배경 이런 테마색 첫 번째 이름이 흰색 심표 배경 1입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은 테두리 색을 실선으로 하라. 색깔의 종류는 검정으로 하시면 돼요.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됐고, 그 다음 7번째 4가지 요구 조건이 주어져 있는 부분인데, 수강료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있는 꺾어 전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하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어요. 계열 종류 2개잖아요. 네, 접수인하고 수강료인데 마우스를 여기다 막대 올렸을 때 이 이름값 계열명이 확인되어져요. 계열명이 수강료네요. 네, 그러면 이 마우스 오른쪽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면 차트 종류 변경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 꺾어 전형 선택하고 기본가의 표시 있는 꺾어 전형이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 막대가 보이는 경우였잖아요. 막대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주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이 현재 선택 영역에서요. 여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 여기서 이제 안 보이는 계열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문제 요구 조건. 네. 자, 어쨌든 저희는 지금 현재 수강료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형으로 꺾어 선형으로 바꿨고 요구 조건이 보조축 지정 반드시 나오거든요. 네, 꺾어 선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계열 서식,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에서 보조축 확인 닫기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네, 줄여서 보면 이렇게 네, 추가되어졌습니다. 자, 서식의 첫 번째 끝났고 두 번째 계열 출력형체 참조하여 표식을 네모의 크기 10의 레이블 값 표시하라. 순차적으로 해볼게요. 표식이라는 부분은 꺾어선형요. 요 꺾어선형. 꺾어선형에 요 점 있죠. 점의 네, 점 자체 표식입니다. 꺾어선형 선택하고요. 네,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 선택을 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에서 표식 옵션 선택할 수 있고요. 표식 옵션에서 지금 현재 요 기본 제공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 모양이 지금 현재 네모예요. 지금 현재 네모 선택되어 있어요. 그 다음 크기가 7인데 문제에서 10 요구하니까 요렇게 수정하시고 닫기 누르면 되는데 이게 2020년 7월달부터 바뀐 출제 기준의 변경사항입니다. 엑셀 파트. 자, 그 다음에 레이블 값 표시하는 부분은 출력제 살펴보니까 네, 농구의 막대 위에만 37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구의 요 막대만 선택을 하려고 선택해보면 다른 막대로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하셔가지고 요거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면 37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까지 여기 네, 계열에 대한 부분 7번의 계열에 대한 부분 끝났고 눈검선 선 스타일 파선 반드시 나와요. 네, 이 가로주 눈검선요 파선으로 바꿔라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인데 요 눈검선을요 네, 선택을 이렇게 딱 하면 왼쪽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다다닥 보이면 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눈검선 서식을 선택합니다. 눈검선 서식에서 선 스타일 탭으로 가서 대시 종류입니다. 대시 종류에서 파선 네 번째 거 이렇게 선택하고 닫기 하면 되겠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7번 네, 축 출력 형태 참조하라. 얘는 두 개 비교해보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값 축 볼게요. 0, 5, 최대값 40. 좀 줄일게요. 네, 저희는 하이펀 5, 최대값 40. 하나만 수동사항이 있어요. 요 최소값 표시 형식을 네, 하이펀이 아닌 0으로 표시하라. 그러면 여기 점 있죠. 여기 세로값 축에 숫자값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축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 표시형 탭으로 갑니다. 표시형 탭에서요 범주의 종류를 지금 회계 선택되어 있는데 숫자로 바꾸세요. 숫자로 바꾸면 0으로 적시적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네, 됐죠? 닫기. 자, 보조 세력값 축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조 세력값 축 네, 이렇게 보면 0원, 만원, 7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0원, 2만원, 8만원 되어 있으니까 두 개 수용사항이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얘 값을 더블클릭 이렇게 해보면 축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요. 네, 해당 축 옵션에 최대값 자동으로 고정으로 바꾸고요. 8만 입력하세요. 8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 주단위요 자동으로 고정으로 바꾸고요. 네, 2만 입력하세요. 2 이렇게 해서 네,
축옵션에서 최대값 고정 8만, 주 단위 고정 2만. 닫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7번째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네. 복잡도가 제일 있는 부분이었는데 마무리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법내명을 변경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네. 법내명은 꼭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해당 그 법내에 두 줄로 표시되어지는 걸 한 줄로 네, 표시되는 걸로 바꾸는 걸 요구를 하거든요. 접수 인원이 두 줄로 돼 있잖아요. 법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접수 인원 선택, 편집 버튼, 클릭, 이름값을 직접 입력하세요. 옆에 있는 거 참조해도 됩니다. 접수 인원 갈로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기 이렇게 네, 입력하시고 그냥 직접 입력하시고 확인. 맞느냐? 네, 맞죠. 확인. 이렇게 하면 네, 해당 법내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 남아있는 마지막 9번째 요구 조건은 해당 도형을 삽입을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성 고정적으로 요구가 되어지는데 출 형태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인기 강좌 네, 요거 처리하라는 부분인데 네, 문제 출력 형태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이 도형력, 그 다음에 설명선의 두 번째 거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선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눈대용으로 가늠해가지고 위치, 위, 크기값 네, 이렇게 삽입을 이렇게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도형의 테두리 굵기가 조금 굵으니까 도형 윤곽선의 두께를 4분의 3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내용 입력 인기 강좌. 자, 차트형력 안에 도형이 삽입되어졌기 때문에 이 차트형력 안에 글꼴은 5번째 영역 서식 요구 조건을 보면 차트형력은 굴림의 11이었거든요. 그래서 홈 탭이 글꼴의 색채를 굴림의 11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다시피 채우기 색깔이 깡통 네, 흰색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이에요.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평 정렬이 수직 가운데 네, 수평 가운데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가 이렇게 해서 네, 전체적으로 완성되어진 최종 결과치는 이렇습니다. 약간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래프 파트요. 네, 100점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졌고요. 2020년 10월달 2교시 진행되어진 문제가 B형입니다. 네, B형 풀이 마쳤습니다. 특별검정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음 월 네, 11월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및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풀이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